자, 이번에는 25장, 정보가 생명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 유전 정보를 뜻하는 거겠지. 유전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 똑같은 게 있지. 비슷한 게 있지. 그지? 예를 들면 뭐 그 색깔 머리, 뭐 머리가 곱슬머리냐, 뭐 색깔이 어떠냐, 아니면 눈동자의 색깔이 어떠냐, 아니면 손가락이 기냐 짧냐, 뭐 이런 등등등 엄청 많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지금 흘러가거든, 이동하는 거거든. 과연 이런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이 단어냐. 음,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면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달을 하지. 이제 이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이게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 핵이 있지. 핵. 근데 이 핵이 우리 좀 발전된 그 동물 식물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지만, 얘네들은 그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 핵막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핵막 안에 여기에 염색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그지? 뭐 얘네가 그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 작아가지고 그러기 좀 그러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나? 이런 그 이런 모양의 막대기 모양,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제 뭐 상동 염색체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이제 이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염색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가 일단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세대가 흘러가려면, 세대 아래로 계속 이걸 좋은 것들을 유지해 주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정보가 흘러가야 돼. 이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면은 랜덤하게 그냥 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의 좋은 점들이 아니면은 한 종으로 계속 유지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잖아. 그지? 유전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또 뭐냐면 전달도 해줘야 돼. 맞지? 어, 스스로 자기 몸에도 전달을 해야 되지만 후손에게도 전달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염색체라는 거야. 이 염색체는 이 염색체 이 부분을 풀어헤치면 어, 이미 이것도 공부한 거겠지만, 여기 이 부분을 풀어헤치면 얘가 막 엄청나게 꼬인 실처럼 이렇게 두 가닥으로 꼬여 있는 어떤 물질이 나오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음, 그 DNA라고 했잖아, 그지? 뭐 여기 지금 염색체 안에는 DNA하고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DNA뿐만 아니라 또 단백질도 있어. 이때 이 그러니까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네. 뭐 눈동자 색이라든지 머리카락 모양이라든지 곱슬이냐 아니면 일자형이냐 아니면 뭐 눈이 가느냐 손가락이 기냐,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DNA의 특정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불러주지. 유전자. DNA의 특정 부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DNA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특정 부분, 또 뭐 여기서 여기까지 특정 부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특정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각각 하나하나를 유전자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얘도 유전자, 얘도 유전자, 얘도 유전자. 물론 이 사이에도 유전자가 더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유전자들인데, 유전자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 즉 레시피가 들어있어서 이 레시피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지?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야. DNA에 들어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치? 누가 하냐면 리보솜에서 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얘를 뭐 소포체로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단백질을 이동하는 거지. 그다음에 골지체로 나가서 얘가 뭐냐면 단백질을 밖으로 빼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했었는데, 지금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레시피가 있어야 뭘 만들거나 하지. 뭐 집을 만든다고 하면 설계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때 단백질을 합성한다. 뭘 보고 합성하느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지? 그리고 이 단백질 덕분에 뭐가 되냐면 형질이라는 것이, 이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전 정보가 이미 가지고 있지. 유전 정보 안에 기본적으로 눈 색깔은 눈동자 색깔은 이렇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런 정보가 단백질로 나타나. 그리고 그 단백질로부터 이제 하나의 그 형질로 변화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전자에서 단백질 그 다음에 형질로 간다. 꼭 알아둬야 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이 그림은 지금 아까 얘기하려던 얘기, 아까 이미 얘기했지. 염색체가 이게 알고 보면 실이야. 이거를 뭉치기 전에는 염색사라고 할 정도로 실이지, 실. 이 실이 뭐 사실 다 연결해 보면 2m나 된다고 그래. 엄청나게 길지. 아무튼 단백질하고, 얘네들을 쪼개서 확대해서 보면은 단백질하고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하고 DNA도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DNA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떤 유전자 A라고 부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유전자 B라고 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유전자 A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야. 이 A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당연히 유전자 B는 이 B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B에 대한 이 설계도에 대한 이 레시피에 대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같은 건 아니지. 대응하는 단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이 유전자 정보에 의한, 여기는 순전히 그냥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이 정보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지. DNA는 이게 엄청나게 길어. 이거 긴데, 이 DNA 하나에는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금방 봤지만 특정 유전자가 다르면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단백질도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유전자가 고장나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예를 들어서 유전자 A가
문제가 생겼어, 트러블이 생겼어, 고장 났어. 그러면은 이 단백질 A가 합성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은 합성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전 그 잘못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전적인 병이 만들어지거나 생기거나 또는 후대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유전자가 지금 여기 아까 그 유전자 일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눈동자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해보자. 근데 이 눈동자는, 이 유전자는 갈색에 대한 대응을 하고 파란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정보에 따라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 따라서 합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갈색 눈동자가 만들어지고 파란색 눈동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지. 그제? 이거 이제 형질이 달라진다, 이런 거야. 유전자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다르게 합성되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 레시피가 다르니까 그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뭐랄까, 단백질이 다른 거고, 그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 그죠? 자,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생명 중심 원리, 그러니까 생명 중심이 아니고 생명의 중심 원리, 이거를 이거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 센트럴 도그마는 크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뭐랄까 유전 DNA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뭐 노벨상 받고 연구 많이 했던 그 아저씨잖아.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야. 생명 중심 원리는 이제 처음에 가설을 이제 내비쳤어. 가설이야, 일종의. 처음에는 그게 뭐냐면 DNA는 스스로 DNA를 복제한다. 복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은 받아들여져 가지고 쓰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가설이었어. 그 가설이 뭐였냐면, 물론 이제 검증됐으니까 이제 이론이라고 하자. 센트럴 도그마의 원리가 뭐냐면 DNA는 스스로 복제를 한다.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사를 하는데, 전사가 이게 트랜스크립션, 단어가 맞나? 트랜스크립션이라고, S 받았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지. 아이고, 여기가 또 빠졌다. 단어를 내가 말하면서 쓰는 게 어렵구나.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전사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사가 일어나는 곳을 가만히 봐봐. 이게 핵이야. 그러니까 이 안이 핵인 거야. 이 안이 핵인 거야,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세포 세포막 내부에 여기를 이거 그림을 좀 다시 해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려면 한번 다시 해볼게. 세포 이렇게, 아이고 뭐하냐,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가 세포이겠네. 이게 세포야, 이게 세포. 근데 세포 안에 지금처럼 그 핵이 있는데, 이 핵을 둘러싼 막을 아까 얘기했지, 핵막이라고. 그러니까 이 막 안에서 전사가 일어난다는 걸 조심해야 돼. 전사가 일어나는 곳은 이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전사는 핵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전사라고 그래. 선생님 지금 좀 정신없이 순서를 안 맞추고 얘기해 버렸는데, 다시. 전사라는 거가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일종의 복사인데, 복사라고 생각하면 돼. 뭐 복사,
복제하고는 다른 거지.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장소는 핵 내부, 핵막 내부야. 근데 그 전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DNA가 RNA로 바뀌는 거야. DNA의 일부를 RNA가 그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야. 이거를 그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 전사 과정은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다시 볼게요. 그때 이 DNA가 이렇게 생겼다. DNA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막 있어. 유전 정보들이 막 달려 있는데, 이 정보에 해당하는 애는 그러니까 유전 정보들이 뭐라고 할까? 염기 서열이라고 들어봤지? 다시 얘기할게. 여기 아무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놈이 이렇게 생겼고, 뭐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RNA라고 하자. 얘는 DNA였고, 그러면 DNA로부터 RNA가 하나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치? 이때 뭐 좀 섞였지만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 전달되는데 그대로 뭐 이렇게 카피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것을 그냥 복사하듯이 가져간다는 건 아니야. 이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똑같이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지만 핵 속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션 단계가 지나면,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 이제 핵 밖으로 벗어났어. 이거를 핵공이라고 하는데, 핵에 구멍이 있어. 여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RNA가 지금 빠져나오는 거야. RNA가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질로 와서 여기가 이제 리보솜으로 들어가는 거야. 리보솜으로 들어가면 이때 번역이 일어나.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문서를 복사해 왔으니까 레시피를, 여기는 창고야. 창고, 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왜 창고하고 금고를 만들었냐면, 중요하니까.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지. 가장 안전한 곳에 집어넣은 게 바로 뭐냐면 핵 내부라는 거야. 이때 핵 내부의 창고,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RNA로 복사를 해서, 일부분 복사를 해서 오는 거지.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 뭐 눈 색깔부터 뭐 발톱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걸 다 복사해 올 필요는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복제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뭐랄까 또 그 부분만 정보를 가져오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조금 여기를 정보를 담아왔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실제로 요리를 해야지, 만들어야지. 이 정보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에 대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어디서 한다고? 리보솜에서 했지. 리보솜에서, 그지? 그래서 리보솜에서 이거를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포체로 운반하고 내보낸다,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기본적으로는 이 얘기다. 이거를 번역이라고 한다. 전사, 트랜스크립션 단계하고 번역, 트랜슬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이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한다는 거야. 생명 중심 원리.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는 기본적으로 어, 이것들이다. 다시 한 번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여기는 그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아이고 지우는 게 빨리빨리 지워지지 않네. 센트럴 도그마가 뭐냐? 그 중요한 거를 중요한 거니까 창고에다 보관해야겠지. 열쇠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DNA야. 핵 안에다가 이 DNA를 집어넣고 이거를 그 DNA를 보관해 놓고 있는 거야. 근데 필요하면 이걸 꺼내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뭐 늘 필요하니까 늘 꺼내야 돼. 근데 그게 매번 달라지면 안 되니까 지금 얘를 중요한 곳에 저장해 놓고 변형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아무튼 DNA는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생명 센트럴 도그마의 기본적 원리야. 그 다음에 이 DNA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RNA로 옮긴다. 옮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한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한다. 근데 이 트랜스크립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지?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 세균, 이렇게 세균이라고 해봐. 세균의 세포는 핵이 있긴 한데 핵막이라는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DNA,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염색체가 있다 하더라도 핵막이 없으니까 이 그러니까 핵막이 있어야 여기를 핵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불러주는데 핵막이 없으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균의 경우에는 전사, 트랜스크립션도 그냥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번역, 즉 트랜슬레이션도 그냥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세균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세포, 생물세포라면 지금 핵 내부에서 트랜스크립션 전사가 일어난다. 전사가 일어나면 RNA가 지금 복제가 된 거야. RNA에 정보가 조금 전달이 된 거야. 그걸 가지고 핵을 빠져나와서 얘가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리보솜으로 이동한다. 리보솜은 거대한 공장이나 똑같아. 여기 물론 이제 이때 정보를 가져오는 이 RNA를 특별히 m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RNA는 이 메신저 RNA를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보를 가지고 나온 RNA.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나오면 리보솜에 가면 뭐 리보솜하고 상관 있는 rRNA도 있고 뭐 tRNA도 있고 RNA인 종류가 좀 많아.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아미노산. 그러니까 레시피 가져왔어? 오, 좋아. 이대로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설계도 가져왔어? 오, 그럼 이제 그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 단계다. 이때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야. 아미노산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그러니까 포도당은 뭉치고 하다 보면은 얘는 뭐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녹말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단백질은 뭐가 이렇게 합성돼서 만들어지냐? 단백질은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 뭉치고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지금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이런 것들. 이것들이 지금 쭉 나열됐어. 즉 결합을 했지. 이 결합이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아미노산들이 계속 결합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이야. 아무튼 이렇게 아미노산을 쭉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그 결합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결합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지거든. 단백질이 이거냐 저거냐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단백질의 순서가 중요한데 이것도 아무튼 번역의 일종이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제? 다 계속 얘기했어. 센트럴 도그마는 꼭 그러니까 생명 중심 원리는 꼭 알아야 돼. 자, 유전부호는 이제 좀 낯선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더 어려울 텐데 유전부호는 DNA의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연결한다. 무슨 말이냐? 이 DNA의 염기 서열은 DNA의 염기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DNA의 염기는 이렇게 해볼까? DNA의 염기는 뭐가 있냐면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그 다음에 DNA는 중요한 게 T 타이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이 옛날 방식으로 이름을 읽어도 헷갈리면 안 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름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열심히 바뀐 걸로 읽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줘. 다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열이 뭐야? 서열이 말 그대로 순서잖아. 순서. 그치? 이 순서가 AGCT 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무슨 말이냐면 뭐 A 뭐 C G 뭐 이렇게 막 나간다는 거지. T 뭐 A G C 뭐 A U 여기서 U는 안 나오지. 여기 아이고 그 A 뭐라고 썼지? 뭐 G C 뭐 A T A G C C C A 여기를 지워야겠다. 또 안 지워지고 U 뭐 T A C T 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는 말이야. 이 서열이 이 쭉 나가는 순서가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게 상보 결합, 그러니까 이 앞에 올 수 있는 게 결합이 정해져 있어. 이 앞에 올 수 있는 결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합이 너무 많이 했다. 결합이 그게 뭐냐면 A가 오면 T가 와야 돼. G가 오면 C가 와야 되고 C가 오면 G가 와야 되고 A는 T, T는 A, A는 T, G는 C, C는 G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DNA에 들어있는 정보잖아. 이제 DNA에 들어있는 염기의 서열이잖아. 그제? 이것이 밑에 오는 RNA의 전사가 일어날 때 어렵네.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때 밑에 RNA가 정보를 이제 좀 복사해 오잖아. 좀 가져오는데 RNA의 염기 서열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떤 애가 DNA의 정보를 이제 RNA가 가져오는 거야. 근데 G, C, T, G, G, 어, A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밑에 RNA는 G에 대응하는 게 C, C에 대응하는 건 G, T에 대응하는 거는 A, G에 대응하는 거는 C, 여기도 G에 대응하는 거는 C.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A는 여기 아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는 원래는 T여야 되지만 RNA에서는 여기가 T가 아니라 RNA의 염기는 DNA의 염기는 A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인데 RNA의 그 RNA의 염기는 할 얘기 많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흥미롭게도 유라실이라고 하는데 유라실이라고 하는데 특이하지. 얘가 와. 그러니까 RNA 염기는 U가 와. T 대신에 DNA에는 T가 타이민이 오고 RNA 염기에는 타이민은 없고 우라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에 대응하는 거는 RNA에는 T가 없으니까 우라실이 온다는 거야. 지금 여기도 우라실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DNA가 정해져 있다. DNA 레시피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RNA는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RNA가 하나가 지정된 거야. 그지? RNA가 지정돼 버렸어. 왜? RNA가 자기 스스로 지금 뭔가를 한 게 아니란 뜻이야. DNA에 이 정보가 들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애들이 쭉 오니까 RNA가 그냥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RNA가 이대로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리보솜에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파란색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지. 아미노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단백질의 다시 염기 DNA의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연결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 부호의 역할인 거지. 지금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또는 RNA 염기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얘네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야. DNA가 레시피잖아. DNA에 들어있던 레시피대로 RNA의 염기가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이 유전부호, 지금 유전부호 뭐 했냐면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했고 RNA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염기 서열 순서에 따라서 합성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삼염기 조합 참 이름 낯설지? 삼염기 조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좀 맛을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볼까? 여기 지금 쭉 나열돼 있잖아. 지금 이게 단백질의 그 DNA의 염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 세개 단위로 세 개 단위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트리플릿 코드 그러니까 세 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정보라는 거야. 하나하나가 아니고 세 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염기 조합인데 이 삼염기 조합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면 이 염기 세 개에 대응하는, 여기도 했지? 자, 얘가 3개, 이 3개. 그러면 이 3개에 대응하는 RNA의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가 아미노산을 하나 만들어낸다.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정한다, 이런 얘기야. 연속된 3개의 염기, 이거를 3염기 조합,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는데, 트리플릿 코드, 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어, 만약에 여기 지금 설명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거야. 밑에 다시 읽을게.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만약